4일 공동체 주최로 열린 제2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비무장지대 도라산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평화의 염원을 담아 열린 행사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캄보디아 선수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캄보디아 태권도 팀을 지도한 최용석 감독을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꿈을 그린 화가 후안 미로의 그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스페인의 3대 화가로 불리는 후안 미로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지역 노인들과 주민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 평화통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비무장지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행사 현장에 유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비무장지대인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밥을 함께 나누며 화해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남북 밥상 나누기 운동에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밥으로 만드는 평화,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하자고 학생들과 주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왔습니다. 이 민통선에 와서 이곳에서 총 들고 있는 우리 남한 병사들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병사들 1년에 하루라도 총 내려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색동 꽃가옷을 입은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과 언제 들어도 뭉클한 아리랑에 맞춰 펼쳐지는 무용수의 몸짓, 그리고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당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보다 이날의 백미는 참석자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화해밥상 퍼포먼스였습니다. 남북한 정상과 병사들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계속해서 밥부터 나눠 먹으며 화해하고 일치되는 길로 함께 새 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행사에서는 참가자가 가져온 쌀을 모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생쌀의 릴레이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작은 것부터 통일을 향해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더워서 힘들었는데 재밌었고요. 지금 오늘을 통해서 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해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작된 순수 민간 통일운동 밥 피스메이커. 밥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의 물꼬를 터보자는 밥상 나눔 운동에 남북한 정상과 병사들이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국 위기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선교 현안 긴급 세미나에서 국내 테러 연구의 권위자인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교수는 현재 한국의 테러 공격 위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 번 사건이 발생되면 연달아 비슷한 종류의 테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에 일어나는 테러의 경향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선교사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질 납치와 협상을 주목적으로 했던 과거의 사건들과 달리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치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대신 공개 재판을 통한 보여주기식 처형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국 정부의 대응도 협상 대신 진압작전 위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 사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선별적인 타격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수의 이교도 사살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 있고 혼란을 가중시켜서 수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뭐 이런 식의 초점이 좀 더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윤 교수는 또 테러범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플로리다의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어난 테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테러를 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익숙한 공간을 타겟으로 삼는 범죄자들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클럽이나 공연장 등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테러범들이 홍대나 이태원의 클럽 등을 테러 장소로 지목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선교단체 관계자와 선교사 등 70여 명이 참가했으며 외교부 관계자와 한국위기관리재단 도문갑 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소개하고 테러와 인질 납치 관련 정책과 지침 등을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남미 국가들 가운데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중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의 위기 앞에 베네수엘라의 많은 교회가 선택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aracas churches organized this prayer walk. Thousands came to the main streets of the city in order to raise a cry to God for Venezuela. We have been working 3 months to organize this walk. It has been a blessing to get permission from the mayor and summon the Church of the Lord as one to make it come out and bless its city. With the slogan, I pray for my country, dozens of Christians marched and they prayed for the unity of the church. On bended knees, they raised a cry of repentance for the nation. We need to turn to God, cry out to the Lord and ask Him to intervene, says Pastor Jaime Perez. Pastors of the city read articles of a spiritual decree for Venezuela, and the people, united, agreed to serve for the unity of the church by a covenant. We are motivated more than ever to pray for Venezuela because the situation is very critical. Only prayer and th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will make the country better. Javier Bolaños,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캄보디아 선수가 태권도 금메달을 가져갔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것이 그 선수를 길러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용석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용석 감독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올림픽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여기 올림픽에 참가한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지금 선수촌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각국 선수들이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벌써 이제 승패 시기가 나뉘고 긴장하는 모습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다른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만 현지에서 치는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간혹 선수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고 있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캄보디아의 시브메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훈생 총리까지 직접 선수를 격려하는 등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브라질 출전하면서도 부담이 좀 크셨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 캄보디아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감이 너무나 커서 우리 선수나 저나 더 많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들이니만큼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만큼만 잘 소화한다고 하면 우리 선수들에게도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올림픽에서 이 태권도 경기 언제 치러지게 되나요? 예, 저희 선수 경기는 우리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20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요. 오전 예선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후 저녁 늦게까지
결승전까지 그날 결과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모쪼록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한 1개월 동안 한국에서 큰 전지훈련을 또 무사히 마쳤고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일에 치러질 태권도 경기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갈 만한 공연이나 전시회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 코끼리를 통째로 집어삼킨 보아뱀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본 어른들은 보아뱀이라는 생각은 하진 못하고 모자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작품을 순수하게 보는 눈 그리고 상상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호안 미로전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자꾸만 처지고 힘이 빠지는 우리의 일상 중에 잠시 도심 속 이곳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꿈을 그린 화가 호안미로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그림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이 그림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작품의 제목을 보고 그림의 힌트를 얻으려고 하셨다면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 그림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제목이라는 언어적인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기를 원했던 이곳은 스페인의 화가 호안 미로의 특별전입니다. 이번 호안미로 특별전은 20세기의 회화 거장으로 남은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구축한 스페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호안미로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단순한 회고전의 성격이 아니라 미로가 어떻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내고 현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는지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안미로 특별전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호안미로의 판화뿐 아니라 유화, 조각, 테피스트리, 드로잉, 일러스트까지 총 264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호암미로 재단이 출범한 이후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열린 최대 규모의 전시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네요. 호암미로가 세계적인 거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조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어느 하나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가장 미로스러운 양식을 추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호암미로의 작품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호암미로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감상하시는 분마다 저마다 해석이 다른데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작품의 해석에 여지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암미로 작품의 특징, 제목이 없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 외에도 별이나 달, 새 등 동화적 요소들이 많은데요. 또 밝고 따뜻한 색채의 그림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암미로는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등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은 화가라고 하네요. 어쩌면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자유분방함으로 치유하려 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도 꿈을 그린 화가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보실 작품으로는 동양의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치 수묵화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한 가로 355cm, 세로 270cm로 캔버스 호수로 따지면 100호가 넘는 대형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두 번째 섹션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션으로 가시면 호암미로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상을 주제로 테마를 구성하였는데요. 미로가 어떠한 꿈을 화폭에 담았는지 상상을 하시면서 작품을 함께 바라보신다면 더 뜻깊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 박해일의 목소리로 작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디오 가이드 수익금의 일부를 기증하는 기부 프로젝트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또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지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뉜 전시 공간 사이에 대청마루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이 전시장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신이 나서 엄마 이 작품은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 같아. 엄마 이거는 새를 그린 거야. 이러면서 신나서 전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얼굴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현대미술은 어렵다. 추상화는 어렵다. 초현실주의 그림은 난해하다. 이런 부담감을 저희 전시장에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이였던 것처럼 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내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감상 방법이 바로 호암미로가 원했던 감상법이기도 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때론 너털 웃음을 짓게 하는 친숙함을 가진 호암미로의 작품들을 보며 우리가 어느새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없는 작품들 사이에서 나만의 제목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지면으로만 만나봤던 호암미로의 캔버스의 색감과 질감, 그리고 그 물감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호암미로 전에 오셔서 뜻깊은 여름방학, 그리고 마치 미처 휴가를 떠나지 못하신 직장인분들도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시원한 공간에서 호암미로라는 현대 작가의 작품 세계에 깊게 빠져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한 달간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추가됐다고 하고요.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전시 시간도 1시간 연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20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미술 사조를 꿰뚫고 있었던 호암미로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시죠. 꿈을 그린 화가 호암미로 특별전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의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때로 굉장히 서글프기도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면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웰 에이징 함께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새로 나온 기독교 신간 소식도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에이징 웰, 주 안에서 나이 들기에 주목해 보시죠. 길경란 저자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세대를 넘어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늙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로 발견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노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관점으로 노년기에 남은 시간들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죠. 미국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요 복음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의 길을 묻다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백문일답을 만들어 신앙의 길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복음, 교회, 인간, 기도, 심판, 하나님 나라 등 총 9장에 걸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구약사 운동인 출애굽 루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로 간직하기 위한 장관흥 저자의 출애굽 루트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성경을 주 텍스트로 해 기존 출애굽 루트와 신출애굽 루트를 대조하며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저자가 제작한 지도는 지리적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출애굽 위치에 따라 성구를 붙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해외 선교 사역을 통해 제2의 후반전 삶을 살고 있는 이강천 저자의 바보 행전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는 이강천 저자의 헌신되고 열정적인 선교 사역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외치는 저자의 말이 결코 하나의 외침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주님을 따르는데 용기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독자들을 격려하며 도전하고 있는 책이네요. 오늘이 절기상 말복이었는데요. 삼복더위가 지났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일로 시작된 이번 한 주 힘있게 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